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한 남성이 부산역 KTX 대합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여성을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10여 분 만에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철도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A씨에게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B씨는 눈썹 주변이 찢어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여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A씨가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마구 때린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에 음주는 한 상태였거든요. 부산역 밖으로 도주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앞서 지난 18일 부산 중구 보수동 인근 횡단보도에서도 술에 취한 20대 남성 C씨가 행인 3명을 이유 없이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C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남성은 2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치안 유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국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자체 지역화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대구와 제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내년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현재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추가로 지급되던 2%의 동백전 캐시백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는 이처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백플러스라고 이름 지은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최대 10%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동백전 플랫폼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는 구조입니다. 지난 7월 모집 시작 이후 2개월간 150곳에 머무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맹점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으로 현재 600곳까지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행사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600개 됐으니까 4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행사들이 아무래도 좀 이 증가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시는 오는 12월 초까지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을 쓰면 일주일에 5,000원을 환급해주는 P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올해 안에 가맹점을 1,000곳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여부에 휘둘리지 않고 소상공인의 참여를 통해 지역 화폐의 활로를 찾으려는 부산시의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주요 제조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3구 현상 여파에도 재무지표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 부분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제조기업 747개사에 지난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제조업은 4개 부문 모두 코로나 팬데믹 정점을 보인 2021년보다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성장성 부분인 전체 매출은 17.5%, 총 자산 7.7%, 영업이익은 51.9%가 증가해 전년과 비교해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조선과 자동차 등 주요 전방 산업의 회복이 지역 부품 제조업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이 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이자 보상 비율도 5.1%에 달해 적정 수준인 3배를 웃돌았습니다. 안정성 지표인 총부채 증가율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전년 대비 6.7% 늘었지만 전국 상장 기업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자기자본 비율은 53.7%, 부채 비율 86.3% 등 기업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전국 상장 기업의 평균보다 떨어졌습니다. 부산상이 기업 동향 분석센터 전종윤 과장입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엔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물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그런 취약성이 높아지고 질 수밖에. 부산상인은 올해 사고 현상이 지속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인 해상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사장 등 일당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에 가상화폐 관련 법인 10개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392명으로부터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가상화폐는 실체조차 없는 숫자에 불과했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매일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개인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대형 게임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인기 1위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8강과 4강 경기가 다음 달 2일부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시는 대회 기간 부산 e스포츠 경기장과 사직 실내체육관 야외 공간 등에서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16일부터 나흘간 국내 최대 게임 축제인 지스타가 해운대 백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국제수산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는 수산 관련 국내외 22개국 430개사가 1,200여 개 부스 규모로 참가합니다. 행사는 개막식과 전시행사, 국제교육행사, 학술행사 등으로 진행되며 수산물 상생 할인 행사 등 부대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과 밀락동 인근 숙박업자들이 불법 공유 숙박업으로 인한 영업난을 호소하며 지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숙박업 경영자 연합회 소속 숙박업자들은 지난 26일 수영구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유 숙박업이 성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자체가 신고 포상금제와 예약을 통해 직접 단속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수영구가 미신고 공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올해만 모두 155곳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신축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경우로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노약자들은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8도, 습도는 6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신병선,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